안녕하십니까?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지역 대학들이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고 기존 학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를 꾸리고 서진 정책에 나설 전망입니다. 대구시가 대구 염색산업단지 재생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목포시가 6차례나 무산됐던 목포 신안 통합을 위한 불을 다시 지피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재외 제주도민 초청 도정정책 소통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새로운 학과를 개설할 뿐만 아니라 기존 학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현안 사업과 연계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지역 인재 육성에 나서며 수도권 대학과의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동신대학교 정보보안학과는 지난 2020년 빛가람 혁신도시에 첨단 시설을 갖춘 공유연구실, 일명 메이커스페이스를 구축했습니다. 현업 전문가들이 이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 찾아왔다가 자연스레 학생들에게 노하우를 전달하는 강의로 이어졌고, 그 결과 지난해 졸업생 34명이 모두 관련 분야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인터넷진흥원과 KDN 등 업계에서 내로라 하는 직장에 8명의 학생이 들어가는 등 취업의 질도 높았습니다. 16개 공공기관들이 나주에 내려와 있는데요. 서울에서 찾아오지 않는 틈새 시장들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집중 교육을 하다 보니까 더 좋은 취업률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광주대학교는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창업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는 2025년까지 광주역을 중심으로 호남 최대 규모의 창업단지 조성에 발맞춰 광주대학교는 학교 기업을 설립하고 커피 전문가를 육성하는 수업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국산 커피를 가공하는 종균 개발, 그리고 가공하는 기술을 가지고 특허 출원해서 기술 이전 부분도 최근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에서 배우고 지역에서 일하는 선순환형 맞춤 인재 육성을 통해 수도권 대학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실시되는 총선이 이제 1년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서진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민주당에서는 친명 대 친문 후보 간의 대리전 양상을 띨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에서의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국민의힘의 호남 선전 여부입니다.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며 서진 정책을 강화해왔던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다시 한번 호남 구애를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여전한 인물난 속에 국민의힘이 공언한 호남 전 지역구 후보 공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민주당은 내홍 속에 내년 총선이 안개 속입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년 총선까지 이 대표의 지도력이 이어질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또 당내 경선이 치열한 호남의 특성상 지역구별로 평균 4-5명의 경선 후보가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친명 후보와 친문 후보 간의 경쟁 양상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선거구와 비례대표 방식 등을 엮은 정치제도 변화와 공천 룰이 관건입니다. 중대선거구제로 변화될 경우 지금의 경쟁 구도는 백지화될 가능성이 크고, 변화가 없더라도 논의 과정에서의 잡음 속에 깜깜이 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총선 때의 선거제도, 선출제도를 뭔가 손봐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고, 그러나 어느 방향으로 바꿔야 될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윤석열 정권 중간평가의 성격을 띠고 있고, 호남에서는 민주당 내의 주도권을 누가 가져가느냐의 가늠자가 될 내년 총선에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난 8일 대회의실에서 장애인복지위원회 및 장애인상생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장애인상생위원회 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2023년 마포구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대한 보고 등이 이뤄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로 위촉되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장애인복지위원회와 장애인상생위원회를 동시에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은 마음입니다. 함께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서 장애인이 행복한 일상과 미래를 누리는 상생도시 마포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으로 막중한 역할을 해주실 것이라 기대하며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현실적인 복지정책의 방향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위원회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마포구가 코로나19 시기 동안 하지 못했던 봄맞이 대청소를 실시했습니다. 민관 합동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레드로드 등 홍대 일대를 청소하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8일 오전 7시 전부터 홍대 입구역 9번 출구 앞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석했습니다. 4년 만에 열린 이번 봄맞이 대청소는 출발지로부터 홍대 패션거리 및 홍대 예술의 거리 두 구간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청소 도구를 지급받은 주민과 공무원, 직능단체 등은 레드로드 등 홍대거리 일대를 돌아다니며 먼지를 쓸고 시설물을 세척하는 등 청소를 진행했습니다. 한편 박강수 마포구청장 및 관계자들도 현장에서 쓰레기를 치우고 직접 물청소를 진행하며 함께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셔서 오늘 봄맞이 대청소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홍대 지역은 담배 꽁초가 눈 오듯이 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이미지를 좋게 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포의 관문이고 서울의 관문이고 대한민국의 관문인 홍대를 깨끗하게 청소해서 오늘부터는 깨끗한 홍대 앞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는 3월 봄맞이 대청소의 달을 맞아 진행됐으며 이외에도 동별로 대청소를 실시하며 다 함께 깨끗한 마포를 만드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구시가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대구 염색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대구시가 노후산단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대구 염색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염색산단 재생사업으로는 서대구 고속철도 역사 개통에 대비한 비산교 확장, 내부도로와 노상주차면 정비, 노외주차장 조성 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번 재생사업으로 주 도로인 비산교를 기존 4차로의 우회전 1개 차로를 확장해 출퇴근 시 상습 정체에 따른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산업단지 내 노외주차장 3곳을 확충해 고질적인 주차난과 불법 주정차에 따른 통행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시가 신서혁신도시 내 대구 의료 R&D 지구에서 특별 지방행정기관, 기업지원기관과 함께 2023년 첫 기업 애로 해결과 규제 개선 합동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대구시가 9일 신서혁신도시 내 대구 의료 R&D 지구에서 특별 지방행정기관, 기업지원기관과 함께 2023년 첫 기업 애로 해결과 규제 개선 합동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유타스의 의료 R&D 지구 내 주차공간 확보 요청에 대해 대구시는 노상주차장 조성 검토 등 주차공간 확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열악한 대중교통 여건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더텍의 건의는 대구시가 해당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을 통해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출퇴근 개선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근로자 복지시설 건립과 인건비 지원 사업의 유연한 운영 등의 문제와 규제 개선 사항 등의 논의가 이뤄졌고 미해결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 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강원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평창군이 봉평면을 시작으로 민선 8기 2023년 상반기 읍면 순방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순방 간담회는 지난 16일 개최한 평창발전 대토론회, 지난 22일 학부모와 함께한 대화마당에 이어 2023년 군민 중심의 소통행정 실현을 위한 세 번째 일정입니다. 민선 8기 2023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을 읍면 주민과 공유하고 군정 발전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군은 2023년은 민선 8기 평창군정의 공약과 가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원년으로 군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잘 경청하여 평창군 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전했습니다. 평창군 와우 미탄협동조합이 한국관광해별 수상을 기념해 관광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관광해별은 한국 관광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우수한 국내 관광 자원을 알리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22 한국관광해별 관광부문에는 순천시 순천만 국가정원, 철원군 한탄강 무릿길과 주상전리길, 평창군 와우미탄 등 6개소가 선정됐습니다. 이 중 와우미탄 협동조합은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특별상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을 기념하며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지역관광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선정 관광지들의 브랜딩, 축제, 프로그램화 사례를 들으며 와우미탄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역 관광 조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와우미탄은 평창의 미탄이란 단어가 관광 브랜딩으로 선정하여 청년 활동가들과 연계 사업장을 확대시키는 등 지역 관광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횡성군이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 및 확산 예방을 위해 이달 말까지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 사업을 시행합니다. 군은 올해 상반기 제선충병 주요 지역인 서원면을 중심으로 횡성읍, 우천면, 갑천면, 공급면 등 총 5개 읍면에서 사업을 추진하며 총 사업 면적은 약 35헥타르로 고사목 제거, 훈증, 합재 나무 주사 등 복합 방제를 실시합니다. 소나무 제선충병 방제 사업은 매개충인 북방 수염하늘소의 우하기 이전인 3월 말까지 방제해야 하는 시기 사업으로 주민들의 협조와 관심이 중요하며 특히 훈증목 훼손 및 소나무류 무단 이동 금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횡성군이 3.1공원 내 위치한 유아숲 체험원에서 오는 11월까지 유아숲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유아숲 체험교육은 맞춤형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의 첫 대상인 취약전 아동들에게 숲에서의 다양한 놀이와 교육을 통해서 아동의 심신안정과 정서 함양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횡성군은 지난 2월 사업자 모집 공고 및 제안서, 시험평가를 통해 위탁업체 선정을 마쳤습니다. 한편 지난해는 253회에 걸쳐 교육이 이뤄졌으며 약 4,150여 명의 유아 및 아동이 유아숲 교육 수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북도가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기술 개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기술 개발을 통해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미래 시장을 선점하는 등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됩니다. 지원 규모는 장기 과제 최대 3억 원, 단기 과제 최대 2억 원, 소규모 과제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 공고일 기준 도내 본사, 사업장, 공장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관련 중소 중견기업입니다. 사업은 3월 28일까지 충북과기원 과제관리 시스템에 온라인 등록 후 방문 접수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북도가 예비수소 전문기업 육성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3월 중 신청받아 선정평가위원회의 사전 진단과 평가를 거친 뒤 10개 기업을 선정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까지 기업당 6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정된 기업은 기술경영 컨설팅과 기술사업화 지원 및 판로 개척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도는 이번 지원 사업을 현재 추진 중인 수소산업 기반 구축 사업과 연계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인도네시아 서자바주 주지사와 우호 교류 협정을 체결하며 양 지역 간 교류 의지를 다졌습니다. 이날 교류협정 체결을 통해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인적 교류, 경제 통상, 관광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이번 우호 교류 협정 체결은 2018년 경북도와 서자바주 간 우호 교류 의향을 확인한 후 6년간 이어진 꾸준한 교류 협력 사업의 결과입니다. 한편 경북도는 자카르타 통상사무소 운영, 인도네시아 지자체 공무원 한국어 초청 연수 사업 실시 등
꾸준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북도가 안동 풍산시장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안동시장 등과 함께 산불 예방 캠페인 현장 릴레이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경북도에서 산불이 17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일에는 대통령의 산불 예방 및 상황관리 총력 대응 지시가 있었고 6일 산림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되는 등 산불 발생 위험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북도는 23개 시장 군수와 31일까지 산불 예방 캠페인과 현장 챌린지를 실시합니다. 특히 산불 예방 캠페인 현장 릴레이 챌린지 첫 시작으로 풍산시장을 찾아 안동 시민들에게 산불 위험을 알리는 전단지를 배포했고 영농 폐기물 불법 소각 근절과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알리는 등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다음 산불 예방 캠페인 릴레이 지역은 울진군을 지명해 챌린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목포시가 6차례나 무산됐던 목포 신안 통합을 위한 불을 다시 지피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자체 중심의 논의가 이해관계와 불신으로 가로막혔던 만큼 민간 차원의 교류를 바탕으로 주민 신뢰 확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됩니다. 목포와 무안, 신안을 아우르는 이른바 무안반도 통합은 30년 전인 1994년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도청 이전과 무안국제공항 개항 등 지형 변화로 무안군이 통합 논의에서 멀어져 갔고 목포와 신안이 줄다리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6차례나 논의가 있었지만 이해관계와 주민 불신으로 무산됐습니다. 그러던 목포 신안 통합의 불씨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다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실패를 교훈 삼아 이번에는 관 주도를 벗어나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목포시 23개 동 중 20개 동이 신안군의 12개 읍면과 자매계련을 맺는 등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민간에서 정치권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형식을 갖춰서 꼭 기필코 반드시 이번에는 성사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21년 발족한 목포신안 통합추진위원회 조직을 재정비했습니다. 기존 25명의 위원을 2배로 늘리고 신안군 14개 읍면에 각 2명의 홍보위원을 배치하는 등 민간 교류 확대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목포시와 신안군은 오는 5월 시군 통합의 장단점과 통합 방식 등에 대한 공동 용역을 시작합니다. 일자리 면에서도 그렇고 또 산업 면에서 새로운 생태계를 좀 창출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또 갖고 있는 해양 관광 자원을 가지고 함께 공유하게 하는 측면도 도움이 될 것이고 민선 8기 들어 7번째 도전에 나선 목포 신안 통합이 지역 상생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석유화학단지인 여수국가산단에 가마우지떼가 출몰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국제자연보호연맹의 보호종이라 포획이 금지되면서 퇴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수국가산업단지에 민물 가마우지가 시커멓게 떼지어 몰려듭니다. 산단 곳곳은 배설물로 하얗게 얼룩졌고 죽은 가마우지도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가마우지떼가 여수산단을 휘젓고 다니면서 생산활동에도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체수가 늘거나 또는 그 생태계가 좀 변할 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서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마우지떼가 여수산단에 출몰한 건 풍부한 먹잇감 때문입니다. 한국 남동발전이 배출하는 온배수에 숭어 개체수가 크게 늘면서 가마우지도 600마리까지 불어났습니다. 주로 일출, 일몰 시간에 맞춰 온배수 물길 주변을 에워싸고 숭어떼를 사냥하고 있습니다. 겨울철 새인 가마우지가 텃세화되면서 극심한 환경오염 피해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공발협에서는 여수시와 인근에 있는 기업들과 협조해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숭어떼의 개체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국제자연보호연맹 보호종으로 포획이 금지돼 있는 가마우지. 반가운 철새에서 이제는 쫓아내야 하는 불청객으로 전락했습니다.
여수시가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설치한 차선 규제봉을 3월 말까지 집중 정비합니다. 여수시는 2월 중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차선 규제봉을 파악해 우선 교체했고 3월 말까지는 노후 차선 규제봉을 추가로 정비하고 집중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집중 정비를 통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민선 8기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다양한 도정 발전 의견을 청취하는 재외 제주도민 초청 도정정책 소통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보고회는 2023년 제주도정의 핵심 정책을 공유하고 고향사랑 기부제 동참 등 제주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보고회에는 오영훈 지사, 김창희 재외제주도민회 총연합회장을 비롯해 전국 재외제주도민회 소속 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보고회는 허문정 기획조정실장의 도정 7대 정책 방향 보고를 시작으로 오영훈 지사 인사말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민선 8기 제주도정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망공교통 상용화,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15분 도시조성 정책을 소개하고 제주 발전을 위한 지역 재외제주도민회에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재외제주도민회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시대 흐름의 변화와 대전환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이를 정책 기조와 행정 업무 전반에 반영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13일 열린 도정 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도정 과제가 어떤 배경과 취지에서 추진되는지 고심하고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12일 막을 내린 제주 들불축제를 언급하며 축제 발전 방향을 다시 한번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영고주의 매몰에 대한 경각심을 표출하며 과거에 머물지 말고 현재 일에 집중하며 미래로 나갈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75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분위기 조성, 청년 동행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 지원 등의 현안들이 공유됐습니다. 봄이 찾아오면서 건조해진 날씨와 강풍의 영향으로 산림 내 화재가 늘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매년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 조기 발견과 불법 소각 행위에 따른 실화 방지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는 소각 행위를 금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입산 시 화기 소지에도 유의해야 하는데요. 산불이 발생해 잿더미가 된 산림을 복구하려면 100년 이상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만큼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